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10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 약간 하락 조정되며 마감하는 그런 하루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리뷰 영상 그리고 장중 라이브 방송 하면서 그리고 정혜원 방에 그리고 구독자 방에 모두 공통적으로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점심시간부터 급 상승하기 시작해서 야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터닝을 하나 싶었죠. 음, 언제까지? 한 2시 정도까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시 이후에 제가 상황을 보면서 이거 조금 뭔가 뒷심이 부족하고 좀 흐지부지한 느낌이 든다. 약간 비실비실 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거 결국에는 추세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다. 그쵸? 아슬아슬하다. 종가까지 봐야 된다. 했더니 종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중심 매물이 나오면서 400원이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전환됐다가 또 매도로 마감하면서 어제 기준 31거래일 연속 매도로 끝이 났었죠. 결국에는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를 끝내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하루 더 상황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이제 변동 요인이 좀 있었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삐끗거린다면은 이거 빗각도 막혀가지고 음봉으로 내려올 수 있고 또 많게는 뭐 내일 당장이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많게는 외국인들이 저러다가 사는 척했다가 또 1,000만 주 이상 던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뭐 1,10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고요. 1,100만 주 이상 결국에는 차트 보시다시피 빗각에 완전히 막혀서 무너지는 신저가가 또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작년 1월 3일 이후로 지금 처음 보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제 6만 원까지 찍으면서 시장이 돌아서는 듯 했지만 그건 페이크였다라는 것을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리고 어제 리뷰 영상 제목이 삼성전자가 급반등을 시도했지만 뭔가 깨림직한 이유 뭐 그쵸? 이게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 확인이 필요한 조건 중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저기다 올려놓는 거 추세 빗각에 올려놓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어제 들어왔는데 연속적인 매수, 연속적인 대량 매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조건들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둘 다 대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저점을 이탈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특이하게도 오늘 고려 아연이나 뭐 한미 사이언스 등 일부 종목들이 일부 뭐 중대형주급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특히 고려아연은 오늘 코스피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종목이 됐죠. 기여도가 오늘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든 시장을 조금 더 잡아줬지만 결국에는 대장인 삼성전자가 4.2%나 빠지면서 아무리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도 시장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가 없음을 오늘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로는 여기 뭐 끼인 자리에 속해 있죠. 뭐 밑에 하단 이제 추세 요 반등 추세의 끝자락에 걸친 채로 끝났습니다. 이틀 전 음봉에 걸친 채로 끝난 느낌과 아주 흡사하게 진행이 됐고요. 양, 순서로 내일은 갭이 뜬다면 다시 반등해서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다시 수렴권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췄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밤사이에 삐끗해서 뭐 테슬라가 지금 일단 호실적으로 좀 힘내주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뭐 0.8%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 본장 때 이게 유지가 안 돼서 좀 밀린다면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걸쳤기 때문에 그 아슬아슬한 거를 넉넉히 위로 끌어올리면서 시작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밑에 공간이 열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야간 선물이 어떻게 끝나는지 반드시 중점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외국 개인들이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이렇게 풋 옵션 베팅을 좀 하고 있었어요. 342.5는 조금 있었고 340풋까지 해가지고 하방 베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잡힌다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좀 오랜만에 사주고 프로그램도 계속 연속으로 들어와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오늘 완전히 풋옵션 쪽으로 그냥 몰려버린다면 이게 이제 강화되면서 사실은 오늘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나 미국 시장이 좋지 않게 시작하고 뭐 물론 중간에 이제 테슬라 효과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야간 선물 종가보다는 좀 많이 떠서 출발했지만 끝내 그거를 이제 지키진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몰려가면서 이미 이 풋옵션은 녹아버렸으니 효과를 크게 볼 수 없고 그러면서 콜옵션이 커지고 오늘 풋옵션 들어온 거랑 합쳐져서 양매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어제 포지션인 하방과 다르게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양매수 포지션을 하루 종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어디로도 크게 확장되지 않는 시장이 펼쳐졌고요. 많이 가지 않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도 계속 올라가지 않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가진 채 움직였다라는 것은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에 하루 종일 언급을 많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받고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받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파생반에서는 344.5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했고 제가 개장 전에 늘 말씀드리고 있는 오늘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잡아드릴 때 이 자리를 오늘 언급을 드렸고 상단은 조금 넉넉하게 있으나 좀 가다가 말았어요. 347.8 정도였는데 제가 347.2를 썼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수정한 이유는 오늘 SK 하이닉스 때문에 약간의 부정확함이 좀 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호실적 발표가 장전에 일어나면서 어디까지 시장이 이제 올라서 시작하고 또 아침에 또 이 사람들의 매수세가 한 방에 일어날지 불투명이 있기 때문에 347.2에 대한 라인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347.8로 적었는데 조금 뭐 안 올렸으면 어땠나 싶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요. 오늘은 347.8이 라인이었는데 거기까지 근처에 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에 반복해서 걸린 채 밀렸습니다. 이 밀리는 힘은 프로그램 매도와 투신의 장중 매도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큰 힘을 썼고요. 어차피 이 모든 과정은 1순위로 위클리 옵션의 개인 수급에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와 저항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개인들이 이제 들어간 342.5 이하의 풋옵션이 이제 당일 프리가 깎이면서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종가까지 녹는 과정이었죠. 따라서 장중 콜옵션 매수 우위가 콜옵션 포지션을 끌어올려 상대적으로 적게 매수된 풋옵션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양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렸습니다. 야간 선물은 1% 하락 이후에 나스닥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 효과로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호실적과 겹쳐서 아침에 야간 선물보다 크게 상승해서 출발했는데요. 여기죠. 야간 선물은 1% 하락했지만 프리장은 0.16%까지 하락률을 좁힌 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무리한 갭상승으로 시작하며 이거 갭상승이 아니라 무리한 상승이죠. 갭은 하락이었으니까 무리한 상승으로 시작하며 야간 선물 종가 대비예요. 야간 종가 대비 상승으로 시작하며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4.246, 환율이 1,382원을 본 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밤 사이에 이제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 이슈로 이제 많이 밀렸었던 거고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했지만 테슬라 실적 발표로 시간의 급등이 나왔고 우리도 SK 하이닉스 호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아침에 좀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상승하지 못하고 또 삼성전자가 바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선물 시장은 밀리기 시작했던 거죠. 장중에 금리 환율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뭐 나스닥 급반등도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직도 고환율 그다음에 고금리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연속 상승 여부 및 매동을 체크해야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실적 발표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연속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도 힘이 더 약했어요. 방금 전에 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연속 반등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일단 외국인 보유 비중이 56.5% 정도에서 이제 52.7%까지 낮아졌는데 이 과정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외국인들의 반등 시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56.5% 정도에서 52.7까지 가는 동안에 이 거의 한 4% 가까운 물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4% 상당히 큽니다. 여기 삼성전자는 총 60억 주 정도가 상장되었기 때문에 1%만 해도 6천만 주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4%만 돼도 2억 4천만 주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한 2억 주 이상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2억 주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쉬질 않았다라는 거. 즉 32거래일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쉬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만큼 이렇게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심각한 외국인들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고 또 그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이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막판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때 부연해드릴 거고요. SK하이닉스 호실적 발표에 외국인 기관은 매수했으나 20만 원 부근의 저항을 받으면서 기대 이하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1.12% 밖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그 다음 변동성 지수, 환율 등을 체크를 해야 했는데 어제 프로그램 비차익 연속 매수 여부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310억 매도로 연속 매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이 빨간 선만 우뚝 하루 서 있죠. 그래서 연속 매수, 대량 매수가 좀 필요했는데 3일 정도 그러지 못해가지고 시장은 또 하방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 누적 매도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해줘도 좀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가볍게 되긴 하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매도가 계속 우위인 거예요. 어쨌든 포지션이 하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꾸 하방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7월 12일부터 약 7조 원에 6조 한 8, 9천억 정도의 비차익 매도가 지금 누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 없는 프로그램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7조 원 자체에 대한 힘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그다음 오늘 CMS가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3만 원 대비 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오죠. 개인들의 옵션 매수가 위클리 옵션 매수가 예전에 비해 8월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 대폭락장이 한번 나오면서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의 적극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량 자체가 화끈하게 안 올라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을 보면은 콜옵션을 많이 사봐야 계약수로 자 보시면 파란 선 보시면 계약수로 3만 계약 언저리예요. 예. 원래 진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많이 할 때는 5, 6만 계약, 6, 7만 계약까지도 확대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3만 계약 정도밖에 안 올라오죠. 그렇다고 해서 풋옵션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죠. 풋옵션은 개인들이 많이 해봐야 2만 계약도 안 되었습니다. 15,000 계약 전후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적된 계약수가 상당히 적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위클리 옵션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다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중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든 월몰 옵션 만기일이든 그날의 이동 범위를 80% 확률로 추정을 해드리고 있었죠. 근데 8월 이후로는 그 추정을 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요. 기준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기준에 통과한 것과 또 억지로라도 기준을 넓혀가지고 본다면은 그래도 범위는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기준을 낮춰서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그 안에서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342.5에서 347.5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종가가 요 안에 하단에 들은 342.88로 끝이 났죠.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파생반에서 장전에 제시해드렸던 첫 지지라인인 344.5 반등 이후에 상승했다가 자 분봉으로 그 자리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외국인들의 선물에 의해서 저항받고 제한적인 움직임 저항받고 다시 밀리면서
끝났되 더 하락하지 않는 모습. 더 하락하면은 개인들에게 342.5에 대한 위클리 풋옵션을 또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한적인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신 분들은 오늘 뭐 틱틱이를 하시든 구간 매매를 하시든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날 같았고요. 포지션을 두고 홀딩을 할 수는 없던 날이죠. 제한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확장형일 어제는 조금 이제 수급이 계속 확장되어 갔잖아요. 확장되고 위클리 옵션의 만기일도 아니었고 방해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포지션을 두고 있었으면은 뭐 수익이 났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프리가 좀 깎여서 좀 불리해지거나 뭐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종가 싸움은 이제 옵션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는데 코스피 200은 343.08로 진입해서 동시효과에 진입해서요 342.88로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등가 342.5 싸움을 보면은 342.5 위클리 콜은 금융투자가 소량 홀딩하고 있었는데 0.65에서 0.38로 끝이 났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345 위클리 풋은 금융투자가 오후에 좀 베팅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라이브 방송과 텔레그램 정혜원방에 다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금융투자가 345 위클리 폿을 공략해서 같이 하실 분들은 이걸로 같이 할 수 있게 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종가 1.93 대비 2.1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2.12로 마감한 345 위클리 폿을 보면요. 자, 풋옵션 위클리 옵션 345 풋을 보면 저가 0.24 대비 2.12로 끝났으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기도 하죠. 거의 9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상승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오후에 베팅하면서 끌어올렸고 그거를 끝까지 끌어올리면서 금융투자가 오늘 수익을 위클리 옵션에서 가져갔다라는 거. 얼마나 가져갔습니까? 1등으로 22억을 오늘 추정 수익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은 17억의 수익이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은 오늘 양매수 들어갔던 게 전액 손실 처리가 되면서 특히 345 이상의 위클리 콜 다 녹았죠. 342.5 위클리 풋 아쉽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클리 풋도 다 0으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39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중심으로 이어갔고 그 중에서 신규 매도 우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3시 이후에 2,600억 정도 줄이며 4,400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2시 반, 3시 20분부터는 외국인들이 당일 포지션을 청산하는 단타 물량을 청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산을 얼마나 하는지 혹은 청산을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다음날 어떤 시나리오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는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조 9천억 정도 매수가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투신 선물은 종가에 약 5천억 신규 매도를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은 투신이 종가에 매도하기 참 좋은 날이었는데요. 생각보다도 좀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5천억, 토탈 기준으로는 4,645억의 매도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하고 엊그제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최근 투신이 선물 매도를 3천억 이상으로 종료된 날 이거 엊그제였죠. 10월 22일에 3,769억의 매도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날이면 어제죠. 어제 급반등에 종가에 3,845억으로 매수 대응으로 어제를 상세 처리를 해버렸죠. 물론 매수 포지션 가지고 있고 매도 포지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세 처리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상세 처리한 날은 8월 8일과 8월 5일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 전에 투신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다음날 급반등에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죠. 여기서부터 급반등에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급반등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도 매도했다가 급반등에 대응을 한 거죠. 근데 대응을 하지 않은 날은 대응할 필요가 없었던 날이죠.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날이니까. 대량 매도했던 9월 27일은 요 날입니다. 9월 27일 이후에 대량 매도 위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때는 3,266억의 매도로부터 출발했고 9월 4일 자, 요 날이죠. 여기. 자, 요 날부터 요날 급락해서 마감한 날 투신은 추가 하락을 봤던 거죠. 9월 4일에 4,203억을 매도해서 수익을 봤죠. 그 다음에 8월 19일 3,760억을 매도했던 날은
자, 요 날입니다. 투시는 여기 장악형 음봉에다가 대고 선물을 매도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걸로도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대량으로 매도했던 요날 7,227억, 굉장히 큰 매도. 지난 1월 달보다 1월 11일이었나요? 1월 2일.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볼게요.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 잠시. 자, 연결 선물로 놓고 보면은 요날 투신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도를 했던 날입니다. 자, 이날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닮은 듯한 느낌도 들죠. 잘 가다가 급격하게 꺾인 날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지만 추세를 여기서 꺾었다라는 점이 좀 닮았죠. 이 반등 추세에 이탈을 한 날이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반등 추세에 이탈을 했던 날이라는 게 좀 닮긴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투시는 여기서 선물을 종가에 7천억 매도, 여기도 7천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음 날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다음 날에 투시는 매도의 확신을 갖고 8월 5일에도 매도를 했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음 날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 투시는 그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상쇄 처리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뀐 것 같으면은 다시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대응을 하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생각보다도 많은 투신의 종가 매도가 나왔으니까 내일 신경 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투신이 급반등이 나온다면 또 정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투신이 대량 매도 베팅을 한 날 이후에는 하락을 조금 더 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더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310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연속적인 매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비차익의 연속 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실적 기대감과 금투세 폐지 가능성이 확대되는 등을 이유로 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며 급반등을 했지만 막판에 결국 추세 돌파에 실패했었고 마지막에 400원을 종가에 400원을 외국인 중심으로 밀어내면서 어제 기준 연속 매도로 마감했었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더 살펴야 했었는데 결국 오늘도 저점을 이탈하며 추세 돌파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미뤄지는구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무려 1145만 주나 매도하고 개인이 그거를 싹 다 받아줬죠. 1276만 주를 매수해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그 강력한 움직임을 보고 오늘 삼성전자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개인 투자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의 돈에다가 외국인은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3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22년에 25거래일 연속 매도한 게 기록이었죠. 이로써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74%까지 하락해서 목표치인 49%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49%까지 한 번에 간 적은 없어요. 중간에 한 달 정도라도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해주는 구간을 늘 보여왔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아예 그런 사례들 49%까지 외국인이 갔던 사례들이 자체가 별로 없어서 몇 번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56, 7% 가서 49%까지 향하는 동안에 그때에는 항상 한 달 정도는 다시 사준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밑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사들일 거예요. 근데 충분히 빠져야 사들일 만한 외국인들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필요하겠죠. 그래서 49% 정도까지 향할 때까지 이제 밀어낸 다음에 다시 사들일 때 이유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재개돼서 공매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이상적인 구조가 됩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량을 잔뜩 모아와가지고 그거를 진짜 현물 가지고 던지면서 가격을 누르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작년에 올해 들어서 계속 내내 경고했던 내용이죠. 공매도가 없네.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진짜 엄청나게 모으네. 이거 나중에 진짜 팔 때 문제가 될 거다. 그쵸. 제가 누차 한 거의
올해 7월 되기 전까지 내내 경고했던 내용 같아요. 계속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 이후에, 공매도 금지 이후 밸류업 이슈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막 1년 넘게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미래 뭐 크게 뭐 10만 원도 가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충분히 모아서 실제로 공매도 대신해 가지고 찐 물량을 가지고 내뱉으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개인들에게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선물을 6, 7천억 잡게 한 뒤에 그러고 나서 터트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가 어디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 충분히 낮은 가격대의 보유 비중까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 언더로 들어온, 즉 49%까지 향해서 3월 말에 공매도 재개 시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만난다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보유 비중을 다시 늘려갈 필요도 있고요. 보유 비중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막 47, 46, 45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낮아지면 다시 외국인들은 사들일 텐데, 그 사들이는 시점과 공매도 제한이 풀리면서 공매도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공매도가 있던 시절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있었을 때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 공매도가 같이 늘어납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사면서 끌어올리면서, 혹은 기관들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반대로 올라가니까 공매도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공매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주가가 너무 오버하면 공매도가 순기능을 하면서 내리겠죠. 그쵸?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올릴 때 현물과 선물 가지고밖에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나중에 쓸 것이 또 현물 가지고 써야 돼요. 모아오는 현물을 또 던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약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에 반등하는 것을 유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 52.74까지 하락된 상태. 그 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M자 모양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3월봉, 이 세 개 월봉을 합쳐놓고 보면요, 합쳐놓고 뭐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묶어서 놓고 보면 이만큼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3월봉 기준으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하락했던 때 이후로 최대 낙폭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트로는 좀 완전히 수직 낙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때 이후로 최대 낙폭이라는 거예요. 여기 3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세 번 합쳐놓은 거 기준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 차트로는 이제 공간이, 첫 번째 이제 공간이,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이 54,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차트, 월봉 차트로는 요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추세에 맞물리게 됩니다. 자, 이 추세는 진짜 오래된 추세예요. 자, 이걸 쭉 늘어뜨려 놓고 보면요, 이 추세는 여기 98년도부터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말 오래된 추세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이거 98년도가 여기 그 뒤에, 자, 98년도 고가부터 이거는 더 아래 추세고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여기죠. 그건 이미 깼죠. 98년도부터 이어진 추세는 여기 깼고, 그 라인에 접목돼서 움직였던 이 추세는 꽤 오래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단계로 지금 이렇게 하나 깨졌고 두 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외국인들이 49%까지 보유 비중을 낮추는 과정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악재가 또 부각된다면, 특히나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로 올라가줘야 될 텐데, 이 정도 라인에서 올라가줘야 될 텐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5만 원 이탈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54,000원대 보고, 여기가 만약에 못 지킬 것 같으면 5만원 이탈되는 4자를 보는 것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따라서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중기 하방 에너지는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이제 다시 들어오거나 추세라도 좀 돌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저점이라도 찍고 돌렸을 때까지는 함부로 얘를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가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확인하고 좀 더 웃돈을 주고 사면 되는 거고요. 위험 요소를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겁니다. 당장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일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의 양봉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넘어가는 것부터 확인하자. 삼성전자는 약 1년 전 출시 17년 만에 SK하이닉스 중심이던 KRX 반도체 지수에 약 2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KRX 반도체 지수요. 자, 여기 이거는 원래 작년 1년 전까지 1년 이전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요게 삼성전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면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그 비중에 맞게 ETF에 묶인 종목들이 함께 물량이 나오게 되는 연결 관계에 있으므로 시장이 좋아지려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중심, 외국인 매수 동반된 강한 환매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KRX 반도체 지수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비중인 SK하이닉스가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이면서 KRX 반도체 지수 자체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총 1등 종목인 삼성전자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자, 미국채 금리 10년물은 4.192로 소폭 하락 진정이 되고 있고요. 환율도 1379.5원으로 소폭 하락 진정이 된 상태지만 밤사이에 또 어떻게 뛸지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금리와 환율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음봉 마감이었지만 22.09포인트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또 마감을 했고요. 언제라도 급락 변동성을 동반하며 변동성 지수가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서브프라임과 2011년 이후로 지금 20포인트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긴 구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체크하면서 마감할게요. 물론 지금 현재 12월물 선물로 주로 보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가까스로 지킨 자리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일단 코스피 200까지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200 차트는 현재 하단의 지지라인, 어제 여기 레드라인과 여기 겹치는 이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지금 올라섰고요. 이 자리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떨어져서 출발하는 날이 된다면 조금 그날 장대 음봉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둘 다 지지가 확인되고 있으니 지지 라인을 지키는지 여부, 아슬아슬한 상태가 결국에는 지켜져서 수렴권 내로 다시 들어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고요. 수렴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현재 누적으로 옵션 양매도, 11월 물로 옵션 양매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365와 330 사이에 어차피 다시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또 수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하고, 또 옵션 만기가 이제 1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혹시나 바뀌진 않는지 추적하면서 좀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이나 정혜원 방에서 당연히 다뤄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장중에 시간이 되시면 항상 방송하고 있겠네 생각하시면서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텔레그램 신청하시면 카페까지 알려드리니까 텔레그램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